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많이 컸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은 GDP의 40%를 넘어서는 나라는 미국이 손을 봐줬습니다. 자, 미국을 넘어서려는 국가의 자비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소련이 그랬고 일본도 당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과거 2019년도에 영상으로 남겨놓은 바 있는데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10년에 미국 GDP의 40%를 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 뒷수습을 하느라 손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1970년대 소련이 미국 GDP의 40%를 넘었을 때 미국이 손을 봐줬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일본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고 기고만장해 있을 때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국이 40%를 넘어섰지만 미국이 손쓰지 못했고, 그 사이에 중국은 미국 GDP의 8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이 나왔는데, 만약 미중 무역전쟁, 즉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2050년에는 중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만약 미국이 승리한다면 중국은 과거 소련,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30년 이상을 걷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패권 국가로 갈 것이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글로벌 패권 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자, 금융 패권을 이미 장악했고 군사 패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미국은 현재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고, 미국의 LNG 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수출량도 늘어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원유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글로벌에서 미국의 에너지 파워가 점점 강력해지고 공고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최근 나온 소식들 몇 가지만 전해본다면은, 그동안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항상 미국은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힘이 세다고 막 건드리면 그건 깡패, 양아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 자국민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수한다.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중동 분쟁 초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로 인해서 미군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중동 분쟁에 참여할 명분이 생겼고,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항의 축, 배후에는 이란 정예부대 사령관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란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자, 그런 이란을 이번에 처리할 좋은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중동 분쟁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금융 패권, 그리고 군사 패권, 그리고 에너지 패권까지 공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는 지난 영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과 대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은 2018년도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기고만장하던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결을 펼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무역전쟁이라고 불렀고 실질적으로는 패권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이면에는 기술 패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중국,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글로벌 제조업 최상위 국가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제조 2025 이후에 중국은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거다. 기술 대국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특히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표면화된 게 2018년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차세대 IT, 신소재,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뛰어넘은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도 첨단 산업에서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뭘 했습니까? 자, 하웨이를 제재했고 하이크비전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전히 하웨이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2019년도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하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 그리고 이슈화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통신 장비 감시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하웨이를 직접적으로 제재를 했고 그리고 하이크비전 등 여러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죠. 특히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 같은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낮은 레벨의 칩만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들을 중국이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미국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 규제를 가했던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했다. 저사양 AI 칩도 금지했다. 한때는 고사양 AI 칩만 수출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사양 AI 칩도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무역 전쟁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기술 패권, 기술 경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핵심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 키가 뭘까요? 바로 A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에 몰두해 있고 그리고 AI가 우리 인류를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AI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기술이 뛰어나고 그런 AI를 활용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AI 기술에 있어서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고 미국에서 많은 논의들, 많은 기술들이 공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런 AI 기술들을 개발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그리고 인구를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어떤 현상이 최근에는 나타났는가? 바로 미국과 중국 AI 논문 관련 인용 비중 추이를 봤을 때 2020년 이후로는 중국이 발표한 AI 관련 논문의 인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중국의 AI 기술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져서 활용 가치가 높고 많은 연구진들이 배우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AI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특히 AI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AI 관련 특허를 29,000건을 냈는데 미국은 16,000건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AI 논문 인용 비중 추이를 봤을 때 중국의 AI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관련 특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AI 기술이 높아졌다는 건데 자, 이렇게 중국의 AI 기술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격차 수준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서 2021년을 기준으로 0.8년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AI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AI 반도체 칩 수출 금지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IT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막고 또 중요한 것들을 수출하지 못하고 기술
기술 유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급격하게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100이라면 중국은 93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격차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만큼 중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을 밟아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간접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친미 관련 국가들과 공조해서 AI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조화하고 뭔가 바운더리, 법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간접적인 규제 상황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만이 미국에게 왜 중요한가? 대만은 사실 이 기술 패권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기술이 탐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퍼부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탑티어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죠. 물론 중하위급 반도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최상위 기술은 아직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기술을 탐낼 수밖에 없고 그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침공해서 그런 기술들을 뺏어올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은 대만을 지키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전력 투구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만의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미디어텍이 생산한 칩을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탑재를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의 기술력, 대만의 공급망 이런 것들을 탐낼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반도체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AI 기술을 담는 AI 반도체를 TSMC가 만든다는 거죠. TSMC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대만에 있고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탐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샘 울트먼이 우리나라도 방한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를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AI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의 3개 기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TSMC라는 거죠. 인텔은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절반을 가져가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죠. 자, 이 3개 회사들의 AI 반도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AI 반도체 시장을 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주도가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고 미국에서 이 AI 반도체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결코 이 AI 반도체 핵심적인 기술 최고사양 AI 반도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 패권에서는 AI가 중요하고 AI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미국은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패권 분야에서 대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과 중국의 갈등을 그대로 방관하겠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그런 액션이 나오거나 위협적인 액션들이 나온다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기 위한 액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미국이 이 기술 패권의 핵심 기술 그리고 그 역량을 안전한 미국 본토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뉴스 기사 몇 개 가져와 봤는데 TSMC가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미국에서 4나노미터의 반도체 그리고 3나노는 2026년부터 생산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장 건설에 착수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으로 주력을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TSMC가 미국으로 대만의 주력 기술들을 옮겨가니까 반도체 방패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애리조나 주지사는 TSMC의 첨단 패키징 설비 유치도 논의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TSMC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미국으로 이식을 해서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가 투입되느냐? 바로 51조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 가동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1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1년 정도 딜레이가 됐지만 어쨌든 공장은 지어질 것이고 추후에 공장은 가동될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공장이 가동되면서 TSMC의 핵심은 미국으로 서서히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TSMC의 핵심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미국은 결코 대만을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추후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다면 상황은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다. 이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문제는 뭡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벅찬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할 것인가? 자,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내수 경기 그리고 경제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들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제로라고 볼 수 있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한다면, 자,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